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기업은 한국알콜입니다. 1984년에 설립되어 199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약 37년간 경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1998년 IMF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잘 헤쳐나온 탄탄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지용석, 김정수, 주성호 각자 대표 체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정 및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현재 종업원 수 166명으로 중견기업에 속하는데요. 2001년 ISO 9001과 14001을 취득했습니다. 잠깐 ISO 9001을 알아보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품질 경영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제3의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 기준에 맞게 경영하는지 절차를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ISO 9001 인증서는 3년마다 갱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의 고객 신뢰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다수의 기업에서 신규 거래 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2021년 상반기 매출액 비중을 보면 1,636억으로 화학사업이 68%로 제일 비중이 크게 차지합니다. 화학에서 초산 에틸과 초산 부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페인트나 도료, 인쇄용 잉크, 접착제 합성수지, 전자재료 등 다양한 화학 제품의 용재로 사용됩니다.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경쟁사 가격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제품의 단가가 48%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사업이 604억 원으로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제주정은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조주정을 증류 기술을 통해 고순도로 정제하는 방법입니다. 주정에는 식용주정과 공업용 주정으로 나누는데요. 식용주정에는 소주, 조미료, 음료 등에 사용되고 공업용 주정은 소독제, 화장품, 시약 등에 사용됩니다. 제조기업은 연간 또는 분기별 생산 목표가 있는데요. 인원이나 조업일수, 설비 등 생산 환경을 고려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합니다. 한국알콜의 설비 가동률이 96% 이상이면 설비 고장이 적고 생산 방법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알콜의 공업용 주정은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코로나 방지를 위한 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제 주정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국가에서 통제하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9개 주정사가 배정받은 수량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 초산 에틸 생산업체로 국내 초산 에틸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증자나 감점 이상한 전환사채 등 자본금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환사채 같은 자본금 변동이 있으면 기업의 자금난이 어렵거나 향후 주가 흐름의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3%이며 대표이사인 지용석 회장이 5%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는 61%로 최대 주주 지분율이 40% 이하로 향후 주가가 상승해도 최대 주주 지분이 시장에 풀리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이네요. 주주 현황 세부 내역을 보면 최근 강성우 임원의 퇴임으로 보유 주식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알콜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KCNA의 지분 63%가 지용석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경력을 보면 21년으로 회사 운영에 실력과 노하우가 있어 보이고 임원들 또한 오랜 기간 근무하여 향후 경영 악화 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 대비 16%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반기에도 준수한 영업이익이 나오면 2020년도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매출액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출액 경우 기업이 순영업으로 난 수익이 아니라 경영이 어려워 재고 자산이나 부동산 시설물을 처분해 이익이 나도 매출액으로 합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자금난이 어려워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좋게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영업으로 수익 나는 영업이익을 보는 게 좋습니다. 수익성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3%로 10%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총자산 순이익률 ROA와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10% 이상인 거 보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입니다. ROA는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ROE는 부채를 제외한 자본금 대비 이익률을 말합니다. 한국알콜이 37년간 대외적인 경기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낮은 부채 비율과 꾸준한 수익으로 누적되는 자본 총액 때문인데요. 2021년 상반기 부채 총계가 1,321억이고 자본 총액이 4,123억으로 향후 경기 악화에도 경영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부채로 보입니다.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 움직이는 자금을 말하는데요. 제일 먼저 단기 사채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사채는 이자율이 높아 경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채는 무슨 이유든 없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 대비 단기 차입금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보유한 자금 대비 갚아야 할 금액이 적은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어음을 말하는데요. 매출 채권은 받아야 할 자금이고 매입 채무는 나가야 할 자금입니다. 기업 간 거래 시 바로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고 계약 기간에 맞게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알콜의 경우 단기 차입금 대비 현금성 자산이 많고 매입 채무 대비 매출 채권이 높아 들어오는 자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반기 보고서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총계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보면 주당 25,199원으로 현재 주가 13,250원 대비 11,949원으로 약 47% 저평가되어 있고 자본 총계는 주당 19,084원으로 현재 주가에 비해 5,834원 약 30%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BPS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5,627원 약 30%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국알콜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데요. 전년 대비 준수한 영업이익과 코로나 팬데믹의 소독제 원료 생산 등 특히 공업용주정은 국내 시장에서도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부채 비율이 적어 향후 경영 위험성도 낮은 편이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제품 단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제품 단가 상승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후 분기보고서 발표 후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익성 대비 배당률이 저조합니다. 이익잉여금이 3,768억으로 주주들에게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한 은행이자보다 낮은 배당은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주정사업은 대한주정판매에서 생산량과 판매량을 주세법에 따라 배정받아서 생산하기에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꾸준하게 배정받은 생산량만큼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트름을 보면 최고가 22,300원에서 최저가 12,050원까지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러면 최저점에서 현재까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저가 12,050원에서 15,650원까지 상승 후 저항 지점인 15,350원에서 두 번의 저항 후 3파동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최저점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면 최저점에서 횡보한 구간이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만약에 거래량이 발생 후 상승 시 1차 저항은 하락 시 횡보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업 수익성이나 재무는 튼튼한 회사입니다. 다만 아직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요. 향후 실적 발표 후 상승 동력이 있는 회사이고 지금은 저평가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한국알콜을 분석해 봤는데요.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분석 자료라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한 자료보다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